이번 시간에는 3장 코틀린 기본 문법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데요. 크게 반복문은 포문이랑 while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if문을 공부하셨을 때 if문의 모양을 보면 if 조건 그리고 코드 블럭 이런 형태인데요. 반복문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if 대신에 for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if문이랑 다른 거는 포문에 들어가는 조건은 몇 번을 반복할 건지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몇 번을 반복할 건지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 포문에서 일반적으로 몇 번의 횟수를 반복하는 형태의 반복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반복할 범위를 포문 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시작값 그리고 점점 종료값으로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시작값 1부터 종료값 100번까지 1부터 100까지 100번을 반복하는 조건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반복한 값을 변수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인덱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봤으니까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담겠다라는 의미로 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시작값, 종료값 1부터 100까지 100번을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이 값을 인덱스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그냥 인덱스를 바로 출력하기보다는 인덱스는 달라 문자열 템플릿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로그캣을 띄우시고 여기다가 반복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반복하면서 코드 블럭 내에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반복문은 이런 형태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할 건지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숫자가 좀 크니까 1부터 10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만 해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라서 요 로그캣을 좀 창을 높일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온점 2개 대신에 점점 온점 2개 대신에 until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요. 마지막 값은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됐는데 이번에는 10은 빠지고 9까지만 출력이 됐죠. 그리고 스텝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텝 2라고 하면 하나씩 건너뜁니다. 1이 출력됐으면 건너뛰고 2는 건너뛰고 3, 다음에 3이 출력됐으면 4는 건너뛰고 5,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down to라는 것도 있습니다. until 대신에 down to를 사용하게 되면 값을 13579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값을 더 큰 값으로 해야겠죠. down to 10to 1, 그다음 스텝은 빼볼게요. 이렇게 찍히고 마찬가지로 스텝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조건문이랑 반복문 사이에 컬렉션을 사용한 이유는, 컬렉션을 공부했던 거는 포문이나 while문에서 컬렉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t array에다가 int array of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앞에서 사용했던 int array는 int array라고 하고 값을 지정하고 int a의 0번째는 0 이렇게 값을 지정하고 사용했는데요.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int array of를 쓰면 내가 int array에 사용할 값을 미리 할당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int array를 하나 만들고 포문을 int array를 포문의 범위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범위 할 때 어떻게 했죠? 제가 방금 지웠지만 범위가 in 다음에 범위에 해당되는 조건을 쓰고 그 범위 동안 반복하면서 요 in 앞에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냥 int array만 넣어주시면 이 int array에 할당되어 있는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요 인덱스에다가 요 값을 던져줘요. 근데 여기서는 인덱스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값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자, 요걸 확인을 하려면 직접 값이 넘어간다는 걸 확인하려면 0, 1, 2, 3, 4, 5, 6, 7, 8 해놓으면 좀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요 int array에 있는 인덱스가 아니라 값을 꺼내서 변수에 담고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array 뿐만이 아니라 컬렉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array나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반복적으로 꺼낼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포문을 해봤고요.
while문을 한번 알아볼 텐데, while문은 for문과는 조금 다르게, 다르지는 않네요. 꼭 다른 걸 찝어서 말하라면 반복 가능한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은 while, 여기가 반복할 조건인데, 이 조건에 대부분 if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변수를 하나, 예를 들어서 out은 0, 0인데 야구를 할 때 아웃 카운트가 3이 되면 그 공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반복할 조건은 언제까지냐면은 아웃 카운트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이 밑에선 뭘 해주면 될까요? 아웃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아웃 카운트를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d 여기다 while이라고 칠게요. 위에 건 검색 안 되게. 현재 아웃 카운트. 왜 이건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썼지? 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쓸게요. 달러 아웃.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요 구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게 true일 때까지.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true라고 직접 입력하면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일 때까지 반복을 하고,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while 0, 1, 2까지 세 번만 반복하고, 얘가 3보다 작을 때까지만 출력하고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while문의 또 다른 형태로 do while이 있는데요. do while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while문이 요 코드 블럭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대신에 요 앞에 do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현재 아웃 카운트가 3이라면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예 이 조건이 시작부터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3, 3 같으니까, 작을 때까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코드 블럭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do while을 하기 위해서 while을 뒤로 보내면 while 조건이 어쨌든 do를 만나서 이 코드 블럭을 한번 실행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한번 실행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조건을 비교해서 다시 do 블럭을 실행할지, do 코드 블럭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과 do while의 차이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할 경우 do while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제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반복문을 제어하는 거는 컨트롤 루프라고 할까요? 용어가 좀 이상한가? 네. 많이 쓰는 거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 가지고요. 포문으로 해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인 0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0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포문만 여기서 검색을 할 거고, 포가 검색이 많이 돼서 한글로 포라고 할게요. 여기 나을 것 같다. 로그가 영문으로 쓰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출력되는 것들이 많이 검색될 수가 있어서 한글로 태그를 쓰면 딱 그것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숫자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위로 살짝 올릴게요. 자, continue와 escape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escape가 아니라 브레이크는 내가 5까지 포문을 0부터 10까지 도는데 5까지만 돌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가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if문 조건을 걸어서 인덱스가 6보다 작을 경우는 이 아니죠. 5보다 클 경우 브레이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5보다 클 때는 빠져나가니까 5까지 현재 숫자 5까지만 지키고 그 다음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5까지만. 브레이크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continue는 좀 다릅니다. continue는 브레이크가 포문을 빠져나가서 여기로 코드 진행이 이동을 하면요, continue는 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continue 다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요, 코드 블록의 맨 처음으로 가요. 그래서 조건을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뭔가 하나를 스킵하고 싶을 때, 그래서 continue 주로 쓰는 거는 이렇게 범위 전체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를 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5일 때는 요 밑에 코드를 실행하지 말아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0, 1, 2, 3, 4, 5 찍히고 5가 빠지고 6, 7, 8, 9, 10이 찍히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1, 2, 3, 4 지키고 5가 빠졌죠. 컨티뉴 문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